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동네 미용실 전용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최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것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고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동네 미용실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어려운 이유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잘 않는다는 거. 외부에 어떤 미팅이 있거나 또는 행사가 있다면 미용실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문객이 적어서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워낙 미용실이 많이 생겼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네마다 보시면 미용실이 한 집 걸로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경쟁이 그렇게 많이 치열해졌다는 게 또 미용실 시장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평균 월 가져가는 비용이 200만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200만 원 이상 벌어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그 이하로 벌어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10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사람도 되게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매출이 안 올라오는 사람들하고 어떤 차별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짧은 2시간 동안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지만 단골 고객을 잡아내고 또 신규 고객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방법이, 보통 마케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나요?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막상 하려고 하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블로그를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인스타를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정보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려고 하면 막상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인스타를 막 시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되게 활성화된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해도 매출도 안 올라오고 힘만 들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인스타를 어떻게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은 인스타가 맞는지 아니면 유튜브가 맞는지 또는 블로그가 맞는지 시장마다 또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그리고 분석을 해봐서 자기에게 적합한 마케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케팅 분야에서 신지식인 1호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지식인 2호도 안 나타났어요. 그건 뭐냐면 신지식인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방법을 시장에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정립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줬느냐, 이거에 따라서 신지식인 선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데요. 저는 소상공인들이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정립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가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을 한번 다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맞는 한 가지만이라도 도입을 해보신다면 또 실행을 하신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제가 오늘 테마로 잡은 건 뭐냐면요, 구매 동선을 만들어야
매출이 올라온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웬 갑자기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데 구매 동선이냐?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블로그를 해야 된다. SNS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다들 구슬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슬만 열심히 닦고 있는 거죠. 그걸 꿰어야 보배가 되는데 꿰지를 못하고 대다수가 구슬만 열심히 닦는 거예요. 누가 블로그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고 또 인스타 열심히 하라니까 인스타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꿰일 거냐? 이 꿰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의외로 시너지가 금방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떻게 구매 동선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매 동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고객은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이나 고객의 습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마트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트를 매일 다른 길로 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항상 특별한 일 아니면 항상 비슷한 길로 마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트를 일정한 사람들이 가는 길목에 내가 노출돼 있으면 내가 파는 물건을 구매하고 또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우리 미용실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만 잘 분석하면 의외로 사람들한테 나를 노출시키고 의외로 우리 가게로 사람들을 유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매 동선이 있는데 그 구매 동선을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구매 동선에서 활용되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 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지만 매출이 올라오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을 통해서 일정 패턴이 바로 구매 동선이라고 했는데 이 패턴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가게를 모를 경우에 잘 안 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인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인지. 자, 그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인지가 안 되면 그 사람들한테 쫓아갈 수 있나요? 사람들이 그 가게를 절대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펌을 잘하는데 펌 잘하는 집으로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면 어떨까요? 네, 펌 고객들이 많이 오겠죠. 어떤 사람은 손상된 머리를 잘하는데 나는 20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손상된 머리만 전문으로 해서 정말 고객들이 만족하는데 알아주질 않는다 이거죠. 그거를 제대로 알려만 주면 손상된 머리만 하러 사람들이 동네 미용실도 각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마케팅을 할 때는 뭐가 문제라고요? 인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영역부터 우리가 어떻게 고객들한테 어필을 시킬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인지라는 거예요. 인지. 자, 인지를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들 운전을 하다 보면 라디오에서 어떤 상품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TV나 라디오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인지가 금방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보면 케이블 방송들이 있죠. 지역 방송.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음식점 같은 데 광고도 하고 그 다음에 미용실은 잘 광고 안 하죠. 그건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근데 음식점 같은 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막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가볼만 하죠.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렇게 인지가 되는 가장 좋은 마케팅 중에 하나가 바로 TV하고 라디오 광고입니다. 그런데 인지는 빨리 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돈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TV와 라디오 광고는 인지를 빨리 시킬 수 있는 반면에 돈이 많이 들어서 요거는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진행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같이 작은 동네 미용실 같은 경우는 TV하고 라디오 광고 없이 다른 영역도 한번 공략해 볼 만 하겠죠. 맞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뭐 들고 있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휴대폰에서 내 가게를 인지시킬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인지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만 조금만 알게 되면 적은 돈으로 굉장히 파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또는 유튜브 혹시 안 하시는 분들 지금 계신가요? 네. 대다수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 잘 아시죠? 네.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인지를 시킬까? 그거는 유튜브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 광고하면 어때요?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광고를 하면 별로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내 지역 고객을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가 있는데 지금 인스타 열심히 올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동네 미용실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오셔서 제가 확인해 보면 인스타는 대다수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효과는 거의 95% 이상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나는 매출이 떨어질까봐 아니면 시대에 뒤처질까봐 이 생각 때문에 그냥 막연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스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는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만 쓰면요. 내 지역에 있는 고객들한테 엄청나게 인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부에서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광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이게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오늘 저한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직접 오늘 가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상간으로 사람들이 문의가 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제가 50만 원 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얼마요? 네,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만 광고비를 투자한다면 전단지 가격밖에 안 들어요. 요즘 전단지 뿌린다면 어때요? 전단지 대행사에 맡기면 보통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 돈으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에 광고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우리 가게를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광고를 한다고 방문하진 않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네, 광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용실이 있어요. A라는 지역에 우리 미용실이 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있나 보다 라고 그냥 흘러 넘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잘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징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우리는 펌을 잘한다. 우리는 손상된 머리를 잘한다. 우리는 뿌리 염색을 잘한다. 이런 특징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가는 겁니다. 물론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꽤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때요? 다 잘해. 다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전문가한테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게 5가지면 그 중에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메인을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메인을 타고 들어와서 나머지 부분도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케팅이냐면 요즘 백화점 마케팅이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백화점에서는 세일을 하죠. 또는 마트 같은 데서는 김장할 때 세일을 합니다. 무슨 세일을 해요? 네, 배추 한 단에 하나에 500원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마트에 무슨 물건 팝니다. 무슨 물건 팝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데 김장철에 김장 한 단에 500원 이렇게 하면 미치고도 판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마트에 그걸 보고 와서 다른 제품도 자연스럽게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다 잘해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이것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내 고객 중에서 만약에 40, 50대 주부들을 내가 타겟으로 삼겠다. 그러면 40, 50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펌을 많이 하죠. 그러면 40, 50대는 타겟을 한다면 펌 위주로 내가 잘한다고 타겟을, 메인 아이템을 잡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젊은 애들은 뭘 많이 하나요?
네, 젊은 애들도 펌은 많이 하지만 손상된 머리가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리고 뿌리 염색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에 맞춰서 자기의 메인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어디냐면요. 지금 인지 영역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지 영역은. 인지 영역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요즘 네이버에서 신규 고객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서초 미용실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서초 미용실을 검색을 했는데 서초동 미용실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첫 번째 뜨는 게 요즘 어디예요? 네이버에서 밀어주는 영역이 바로 지도 영역입니다. 지도. 그래서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하죠. 지도 영역에 상위 노출이 되면 의외로 사람들이 고정 고객, 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은 주로 신규 고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존 고객이 아니고 신규로. 어디 갈 데가 없나? 그래서 서초동 뿌리 염색 잘하는 곳 이렇게 검색하는데 지도 영역에 내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네, 고정적인 고객이 들어온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 영역에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도 영역은 어떻게 상위 노출을 시키고 또 상위 노출도 중요하지만 지도를 보고 방문하는 고객들은 어디를 보고 방문을 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 영역에서 또 중요한 영역은 바로 블로그 영역입니다. 블로그. 자, 블로그 영역. 사람들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내가 먹을 것을 찾을 땐 어때요? 지역 플러스 맛집 검색해서 아무래도 블로그 영역에서 리뷰를 보고 방문할 확률이 되게 많죠. 지금 블로그뿐만 아니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검색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블로그를 통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 영역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용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도 해요?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SNS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이걸 다 어떻게 하냐? 맞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할 수 있는 영역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역이 세팅이 되면 그 다음 영역을 가는 것이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강의를 좀 자세히 듣고 내가 나는 인스타가 좀 편하다. 그럼 인스타 광고부터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블로그를 좀 해볼까? 하면은 블로그를 먼저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하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냐면 인지한 사람들은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검색을 왜 할까요? 그 미용실이 정말 잘하는 미용실인지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미용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보여줘요? 네, 그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이 블로그를 보면서 자기가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기의 일상 모습을 보여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미용실을 차리는 게 가게라고 하죠. 그러면 오프라인에 가게가 있듯이 온라인에도 나를 알릴 수 있는 가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가게는 어떤 거였었냐면 쇼핑몰이나 사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이나 사이트를 오픈해가지고 그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블로그가 사이트형 블로그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사람들한테 온라인 가게로 유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블로그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하시는 분은 온라인상에 가게를 차리지 않고 그냥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단지를 아무리 뿌려도 방문할 곳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곳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검색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가게가 정말 잘하는지 그 사장님이 서비스가 좋은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보기 위해서요? 이 사장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그걸 봅니다. 그럼 능력이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사장님이 아까 블로그에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50%는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요. 신뢰성을 좀 주죠.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뉴스 영역에 만약에 그 사장님의 스킬 부분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신뢰도가 급상승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을 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대회에서 입선하신 분들도 꽤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킬을 가지고 계셔서 티칭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영역이요? 네, 바로 네이버에서 만약 검색하면 뉴스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 영역은 대다수가 전문가나 돈 있는 데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뉴스 영역은 요즘은 포탈에 뉴스 전송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대략 한 건당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만 주면요. 우리 사장님이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다. 내가 어떤 대회에서 입선을 했다. 이런 것을 언론에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미용실, 땡땡 미용실이라고 딱 검색했을 때 블로그 영역에도 우리 사장님이 나오고 뉴스 영역에도 나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정말 신뢰도가 급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 유명한 곳을 찾아서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요. 검증하는 영역입니다. 검증하는 영역은 고객들의 후기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타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고객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올릴 수 있게끔 마케팅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블로그 열심히 운영한다고 그게 고객들한테 신뢰를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블로그로 올리면 어떨까요? 네, 거기에서 후기를 보고 우리 매장으로 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선을 쫓아오는데요. 제가 지금 인지 영역과 인지가 됐으면 그 다음에 그 가게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검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 사장님이 서비스를 정말 잘하는지 그 서비스를 보기 위한 검증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장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동선을 맞춰서 매장에 방문을 해요. 그럼 고객들이 매장에 방문했을 때 그 다음 영역은 뭐냐면 확산 영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 안 하는 젊은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스타에 나 머리 했다, 정말 이쁘게 잘했다 사진 찍어서 올렸을 경우에 그 친구의 친구가 그 피드를 보고 엄청나게 방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매장에서도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이벤트를 좀 전개를 한다면 매출이 확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단계. 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인지 단계 말씀을 드렸어요. 고객이 내 샵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인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내 샵을 알리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V하고 라디오는 빠르게 사람들한테 인지시킬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를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자, 나이가 좀 되신 분들, 40대 이후에는 페이스북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죠. 20, 30대는 뭘 많이 하고 있어요? 인스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요, 전 연령대에서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는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죠. 제가 페이스북에서는 타겟 광고와 리타겟팅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 자, 타겟 광고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지역에 타겟팅을 설정을 했습니다. 내 가게를 중심으로 반경 5km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 가게를 노출시켜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세팅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세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그 반경 4km에 있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할 때 저런 식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게 중에서 저런 식으로 노출시키려면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뭔가 있어야겠죠. 그 임팩트를 주는 것이 컨텐츠라고 해요, 우리. 그러면 우리 사진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무엇으로 보여주는 게 반응도가 좋을까요? 네, 당연히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반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촬영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자기가 가이지를 잘해요. 그러면 우리 가게 모습을 막 보여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보는 사람은 몇 초 정도 볼까요? 짧게는 1초, 길게는 2, 3초 보겠죠. 그렇게 1초, 2, 3초 보는데 우리 가게만 찍을 필요는 없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면 되겠죠. 그런 영상이 어떤 영상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서 가위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가위 손질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 지나갈 때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이렇게 빠르게 가위를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막 하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영상을 계속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가위질 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다면 어떤 걸 또 하면 좋을까요? 네, 샴푸하는 거 있죠. 샴푸도 엄청나게 빨리 하고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막 하는 걸 영상으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광고는 중요한 게 잘 만드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남들과 어떻게 차별성을 두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만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샵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를 한번 영상으로 촬영해 보시면 의외로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자, 인스타에서도 지금 광고 영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광고 영역이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를 인수해서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광고 세팅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스타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인스타도 똑같은 영상을 광고로 보내지면 인스타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응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광고비가 없는 경우도 있죠. 한 달에 30만 원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인스타 어떻게 피드를 올려야지만 가망 고객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것도 조금 이따 알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한번 볼게요. 유튜브. 자,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는 5초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5초. 왜 5초일까요? 네.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5초간은 뭐가 나와요? 광고를 의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 한번 보시면 5초간은 의무적으로 광고가 나와요. 그 영역에 내 가게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인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고비가 어느 정도 들까요? 유튜브는 아무래도 영역을 확장시키는 영역이 좀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만 원 정도 광고비를 지출하면 조회수가 보통 1000명 정도가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그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요거는 광고 영역으로 인지를 빨리 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이라는 거, 그걸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지역 타겟팅 광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지역 타겟팅 광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저한테 오는 사장님들한테는 이걸 직접 제가 시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드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공 사례를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릴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분은 60대, 지금 60이 좀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시흥에서 복싱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복싱장을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매출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방문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골머리를 하다가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냐면요. 광고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월 매출이 6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달성이 돼요. 굉장히 놀랍죠. 페이스북 광고료는 하루 3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매장 중심으로 반경 5km 내의 사람에게만 광고를 했습니다. 자, 이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4년 건설업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사실 나에게 온라인 마케팅은 익숙하지 않은 분야야. 그리고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이용은 하고 있었지만 사업 홍보 수단으로는 해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거는 내가 그냥 보는 거지 내가 실제로 마케팅 툴로 활용한다는 거 요거는 별로 많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홍보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체육관 홍보입니다. 주로 전단지를 이용하거나 대행사를 통하여 홍보를 해왔는데 적지 않은 비용도 문제였고 광고 효과도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페이스북 타겟팅 광고를 그대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깜놀, 작년부터 시작한 체육관부터 적용해 보았는데요. 체육관 한 달 매출이 보통 600에서 700만 원 수준이었는데 페북 타겟팅 광고 시작 후 문의 전화가 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3, 4일이면 월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문의 전화가 오고 신규 간원이 늘고 있어서 오히려 늘어난 간원에 대한 대책이 더 고민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미용실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 광고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의외로. 왜 그러냐면 마케팅 대행사에서 크게 이쪽에 비중을 많이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요거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는 방법은 제가 2교시 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또 한번 볼게요. 지역 타겟팅 광고를 했는데 이분은 유튜브를 하셨어요. 유튜브.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대전에서 박송 낙지탕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연세가 70이십니다. 70. 그럼 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요즘 지역에서 장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시다가 절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블로그 열심히 쓰세요. 또는 유튜브 촬영해서 한번 활성화시키세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유튜브 촬영하는 방법하고 유튜브를 광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역을 타겟으로 광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유튜브 광고로는 1일 3에서 5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대전 지역이니까 대전 지역을 상대로 타겟 광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지역 타겟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 조회수가 보통 5,000회, 6,000회, 2만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고정 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이분이 올린 영상은요. 유튜브가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고 엄청나게 큰 정보를 줘야지만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차별화되게 차별성 있게 영상을 제작하면 그걸 사람들이 보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요.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김치 담그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담죠. 식당이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대량으로 김치 어떻게 담그는지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 김치 담그는 방법은 되게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그냥 식당에서 리얼하게 김치 담그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정말 맛있어 하는 모습들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고 그걸 광고를 하게 됩니다. 광고를 하니까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70대신 분이 올린 영상에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담가 먹는 김치 제일로 맛있는데 요리 실력이 타고나신 듯 와 이런 레시피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회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지금 대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으로 됐어요. 이게 현재 한 1년 정도 유튜브를 운영하셨는데요. 대전 지역에서 박송 낙지탕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고정 고객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시켜서 매출로 연결이 된 사례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지도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도 영역, 인지시킬 때 지도 영역. 지도 영역에는 서초동 미용실 하듯이 지역 플러스 미용실에 내 지도 영역에 내 미용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그 상위 노출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방문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지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도 상위 노출은 짧은 시간에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도에서는 상위 노출하는 로직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어떤 원리로 상위 노출을 시키냐면요. 일단 유명한 미용실일 경우에 상위 노출을 시켜줍니다. 유명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나는 나름대로 유명한데 정말 유명한 미용실은 어떤 것이 유명할까요? 네, 당연히 방문객들이 클릭을 많이 할 때 그렇습니다. 클릭을 많이 하는 미용실일 경우에 첫 번째로 유명하다고 네이버에서는 로직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클릭을 많이 하는구나. 두 번째는 뭐가 많으면요, 사람들의 방문자 리뷰가 많을 때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방문해서 리뷰를 다는구나. 세 번째는 블로그 리뷰가 많이 달리는 미용실일 때 유명한 미용실이라고 네이버 검색 로봇이 픽을 해서 그걸 상위에 노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게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거는 꾸준하게 올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면 고객한테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방문자 리뷰 좀 써주세요. 방문자 리뷰를 써주시면 어떤 혜택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문자 리뷰는 예약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럼 예약을 안 하고 온 사람들은 어때요? 들어오자마자 예약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리뷰 좀 써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리뷰를 많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받는 미용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아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은 이렇게 상위 노출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지방에서 하는 미용실들은 의외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상위 노출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의외로 빠르게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건 사례인데요. 지도 영역 상위 노출은 매출이 올라온다. 자, 이분은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똑같은 방식. 자, 아이템은 달라도 로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덕분에 돈 안 내고 네이버 지도에 상위 노출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 고객 전화와는 별도로 네이버 지도에서만 하루 5-6통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서둘러서 유튜브 활성화 과정까지 이제 받고 계시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지도 영역에 상위 노출되면 빠르게 매출화된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그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신규로 방문하는 고객들은 블로그에서 리뷰를 보고 올 확률이 몇 %냐면 84%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은 SNS나 또는 유튜브에서도 주로 많이 그 리뷰를 보고 방문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네이버에서 최종적으로 검수를 하고 오는 확률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블로그 리뷰 꼭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역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요즘 리뷰어들 되게 많아요. 자, 리뷰어 돈 엄청나게 두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워낙 정보가 공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요. 혹시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리뷰어 모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업체에 정말 작은 돈을 주면 한 달에 몇 명씩 계속해서 보내줘요. 그죠? 보내주는데 이 리뷰가 한 달 하고 땡 하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5, 6개월 전에 올라온 리뷰를 보면 사람들이 여기 하는가 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꾸준한 환경을 구축한다고 생각하시고요. 1년 12달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리뷰를 보고 올라올 때 여기 계속해서 사람들이 꾸준하게 방문하고 꾸준하게 운영하는 곳이구나 라고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한번 하려면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리뷰를 그동안에 몇 번 해봤는데요 효과 없어요 이러신 분들 꽤 있죠.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네, 꾸준히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셔야지만 사람들한테 신뢰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음식점에 갔는데 맛집을 검색해서 가봤는데 리뷰가 3달 전에 올라온 리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집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올라온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서 그 리뷰가 올라오면 사람들한테 신뢰성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요와 같은 원리로서 리뷰는 꾸준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로그에서는 1개월 정도만 하면 지역 플러스 미용실은 상위 노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블로그 꼭 해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미용실인데 부산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용실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블로그 아무리 해도 상위 노출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 달 정도만 하루 하나씩 한번 포스팅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탑에 떠있던 사람 제쳤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미용실을 하면서 경쟁업체가 있었어요. 그 경쟁업체는 너무 블로그를 잘 쓰고 사람들을 많이 신규 고객을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이상 운영하다 보니까 설마 잡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처음에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만 해보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믿고 한번 해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쓴 거예요. 최저가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매직 세팅 5,500. 그러니까 한 달에, 지난달에 5,500회 조회한 좀 중형급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에 그 사람 경쟁업체 바로 위에 자기가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부산 디지털 펌 탑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자, 디지털 펌, 세팅 펌 지수가 최소 한 달 조회수가 2,000회 이상인데 제 블로그가 보이네요. 너무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규 고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블로그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또 블로그를 매일같이 쓰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게 된 겁니다. 자, 보통 이제 한 달 동안 블로그를 이렇게 꾸준하게 운영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30일차, 오늘 저는 교육구 30회차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신규 환자가 많아졌고요. 제가 지방으로 활법 마사지 교육을 하러 가게 되었고요. SNS 비즈니스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미용실 하시는 분이 블로그 하고 나서 5월달 리뷰 보고 오신 고객님이 꽤 있었어요. 5월 매출이 좋은 편이었는데 6월은 5월보다 훨씬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원하는 키워드랑 연관 검색어 1페이지 1등에 올라갔고요. 매출 전환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너무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매출이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혼자서 극복하면 절대 극복 못 합니다. 우리가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외부에서 건져지지 않는 한은 잘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매 동선에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서 하신 분인데, 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슬럼프에 빠진 저를 구해주시겠다더니 현실이네요.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매출이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슬럼프를 벗어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하고 동영상 영역은요, 아주 간단해요.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되면 블로그 글 안에 있는 동영상이 상위 노출이 되는 거고 이미지가 상위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만 이미지와 동영상을 상위 노출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댓글로 질문하시면 제가 이번 시간에서 하신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 질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Q&A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페북, 인스타, 지역 타겟팅 광고는 마케팅 대행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요. 블로그 상위 노출은 어느 정도 운영해야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블로그 보통 6개월, 1년은 해야지 상위 노출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과 관련 키워드, 지역 플러스 미용실, 지역 플러스 펌 잘하는 곳, 지역 플러스 커트 잘하는 곳,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키워드는 하루에 하나씩 한 달 정도만 쓰면 웬만하면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2달 정도 되면 웬만한 키워드는 다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슬럼프에 빠져 계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을까요? 누구나 방법은 있습니다. 아직 찾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못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내가 요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구매 동선에서 인지 영역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 신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매출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